요즘 청소년 마약 관련 사건 보도가 많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덜 위험한 마약은 없습니다.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먼저 마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국립법무병원장이신 조성남 원장님을 모시고 학부모님들의 마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국립법무병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남입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 의사고요. 1988년부터 현재까지 주로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마약류 중독이 어떤 질병인지 또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떡볶이, 마약 핫도그 등 우리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때 무심코 사용하는 말이 바로 마약이라는 용어인데요. 네. 마약이란 말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마약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마약류라고 하는데요.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성 의약품, 대마 이것이 포함이 된 겁니다. 마약은 양귀비로 만들어낸 물질이고요. 그거를 의료용으로 만들면은 마약성 진통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몰핀,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펜타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약이고요. 향정성 의약품은 의료용으로 쓰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약물로도 쓰고 또 마취제나 수면제나 진정제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불법 마약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마가 또 있죠. 요새 액상대마라는 게 이제 그런 걸 흡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마초보다 액상대마 같으면은 한 10배 이상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돌이라는 환각제 성분이 농축이 되어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마약류는 어떤 마약일까요? 제가 볼 때 가장 무서운 마약이 뭐냐? 저는 대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적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대마는 그 속에 THC라는 환각물질 성분이 17배가 높아졌어요. 그거를 또 해시시 오일로 하면은 그거보다 10배가 더 강화되니까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마약하고 지금의 마약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하나는 쉽게 접근이 되지 않습니까? 대마를 접하게 되면 다른 마약을 접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대마다. 입문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불법 마약류, 또 의료용 마약류로 구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필로폰이라 그러는 메스암페타민, 그 다음에 엑스타시, 코케인,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의료용 마약류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마약류죠.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데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만 그거를 환자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즐기려고 남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관리도요. 이중 시건 장치가 된 금고 속에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컨트롤을 강력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마약류가 되죠. 마약류는 왜 규제하냐면요.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한마디로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약류는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은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충격으로 기억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우리 지역 같은 이런 중소도시에서는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제는 뭐 지역을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통하고 SNS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순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는 벗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유행되는 마약이 유튜브로 뜨면은 지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도 바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서울은 뭐 위험하고 아직 이 중소도시는 덜 위험하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그 마약류 중독의 문제는요, 지금은 20대 마약 사범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10대가 매년 5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게 마약류 중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 마약을 구해서 마약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14살 여중생이 40분 만에 필로폰, 가장 강력한 불법 마약인 필로폰을 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40분 만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청소년들이 5만 원, 10만 원만 있어도 한두 시간 이내에 불법 마약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까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마약류에 중독되는 인구가 젊은 층에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지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호기심도 많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채팅이나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공식적인 정보는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자기들끼리 뭐 카더라 하는 그런 정보를 많이 믿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이 호기심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인터넷이라는 정보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지만 하지 말라는 그 예방교육을 통해서 또 호기심을 가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또래의 압력입니다. 남들이 다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자기만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야, 같이 하자 그러면 자기가 안 하면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게 돼서 퍼지게 되죠. 청소년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냐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퍼지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이나 이 카톡이나 이런 거를 아주 잘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그 호기심을 금방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신체적인 부작용이 제일 먼저 나타나겠죠. 뇌에 작용을 해서 일단 기분이 좀 좋아지거나 평상시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냄새를 맡든지 바르든지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몸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뇌에 영향을 미친다. 저거 보세요. 저기 지금 펜타닉 먹고 지금 굳어 있죠? 어디요? 여기 코너에. 저 오른쪽에. 오, 주사바늘 줍는다. 오, 주사바늘 엄청 많다. 몇 개를 산 거야? 그러면 마약을 하면 뇌의 어느 부위가 파괴되는 것일까요? 보상회로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에서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빨간 부위가 파괴가 가장 많이 심한 곳이거든요. 근데 전두엽이 파괴되면은요, 정신질환이 생겨요. 그리고 밑에 해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파괴되면 기억장애가 오게 돼 있고 또 중뇌라 그래서 가운데가 빨갛잖아요. 거기가 파괴되면은 거기는 감정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감정 조절 기능이 파괴되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죠. 옛날에 안 그랬던 사람이 약물을 남용하더니 사람이 변해요. 조금만 건드리면 쉽게 흥분하고 뭐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분노가 생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요. 조금만 슬퍼지면 막 죽고 싶어져요. 그래서 자살률이 20에서 30%에 이릅니다. 마약류를 남용하면 도파민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요. 세로토닌이 파괴된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우리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로토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감정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떨어지면요, 우울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은 현재 어떤 약을 쓰냐면 세로토닌을 높여주는 약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파괴되면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약류를 남용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로토닌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수면에 관련을 해요.
그 수면 장애가 오게 돼 있고 또 식욕과 관련돼요. 그 식욕 장애가 오고 성적인 데도 관여하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세로토닌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중독은 만성질환이면서 뇌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중독되고 싶어서 마약류를 남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어요. 누구나 다 한 번만 하면 어떨까 하고 시작하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에 만성질환의 특징은 뭐냐면은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을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지 않습니까? 이거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입원하면 완치가 되나요? 좋아지긴 하지만 나와서 관리를 잘 못하면 또 나빠지죠. 만성질환은 관리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한 번 중독자는 영원한 중독자라는 얘기를 해요. 재발되는 이유는요,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이 어느 날 고기를 한번 먹어봤더니 맛있다 이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분 맛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끔 고기 생각이 나면은 막 침도 나오고 먹고 싶어지고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뇌는 어떤 강렬한 경험이 들어오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뇌의 기억 장치에 딱 저장을 해놔요. 이게 평생 유지가 됩니다. 마약을 남용했을 때 느꼈던 어떤 기분을 그 처음에 느꼈던 기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뇌에 저장이 되니까 그 기억이 살아있는 한 생각날 때마다 자꾸 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억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기억을 없애는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살아있기 때문에 평생 재발할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만성질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뇌 변화가 오기 때문에 뇌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뇌에는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중독은 이 보상회로에 생기는 병입니다. 평상시보다 도파민을 과도하게 높이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중독성 물질이라 그래서 마약류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약이란 건 그러면 보상회로의 도파민을 과다하게 높여줘서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게 있으니까 남들이 남용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보상회로에서 도파민 만드는 공장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약류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도파민을 만들지 못하게 하면서 쓰게만 만드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약을 하니까 막 500개, 1000개가 나왔는데 파괴가 되니까 이제 40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다음에 마약을 하면 400개밖에 안 나오죠. 말기쯤 가면은 마약을 해도 나올 도파민이 없죠. 다 파괴돼가지고. 그러면 말기에 가면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미도 없는데. 그래도 해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느꼈던 500개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도파민이 다 파괴됐으니까 일상생활에 재미가 있을까요? 없죠. 뭘 해도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마약을 하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중독의 어떤 진행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증상이 없어도 초기 암이라 그러면 서로 막 치료받으려고 난리를 치듯이 그건 암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그래. 중독도 암과 마찬가지로 내가 겪어보기 전에 한 번으로 시작이 되는데 왜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결국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다 미리 알아야 야 이렇게 무서운 것 같으면 아예 하지도 말아야지. 그래서 스스로 예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만 돼도 얼른 치료받으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중독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런 바탕하에서 예방교육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기 마약류 사용이 더 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청소년이라는 시기는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뇌가 발달을 해서 사춘기에 이르면 절정에 이르릅니다.
근데 청소년기에 마약을 남용하게 되면은 뇌가 망가져요. 18살부터 펜터민 등 마약에 손을 댔던 23살 남성. IQ가 78 안팎으로 경계선 수준입니다. 마약을 안 했을 때의 잠재지능을 추산해보니 90에서 109로 평균 정도, 눈에 띌 정도로 지능이 떨어진 겁니다. 하루에 뇌세포가 5만 개 내지 10만 개가 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마약류를 남용하게 되면은 뇌세포 파괴가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문제가 더 빨리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발달하는 시기에 벌써 망가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죠. 청소년기에 마약하는 건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하는 마약. 알수록 더 해롭고 위험한 마약. 우리 아이 마약 SOS 두 번째 이야기에서 계속하겠습니다.